상사나 부모에게 흔히 들었던 진보한 말들, 누가 발명했을까? 결정적 한마디가 삶의 철학이 된다. 한수훈 역금, 아이템하우스. 시작이 반이다. 아리스토텔레스. 흔히 쓰는 말 같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유명한 명언이다. 그는 당대의 유명한 철학자였으며 왕세자 시절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기도 했다. 어머니가 소년을 남자로 만드는 데 20년이 걸리지만 여자가 남자를 바보로 만드는 데는 20분도 안 걸린다. 그의 또 다른 명언과 관련해 재미있는 예화가 있다. 알렉산더가 애첩 필리스에게 빠져 정물을 게을리하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여자를 멀리하라는 충고를 했다. 앙심을 품은 필리스는 자신과 알렉산더를 떼어놓으려는 철학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자신의 빼어난 미모를 무기 삼아 늙은 철학자를 유혹했다. 어떻게 되었을까? 승부는 의외로 싱겁게 끝났다. 제자에게는 여자를 멀리하라고 가르쳤던 대철학자가 스스로는 사랑에 눈이 멀어 여인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다. 사랑하는 여인의 부탁을 받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체면을 내던지고 기꺼이 그녀의 소원대로 그녀를 태우는 말이 되었다. 그녀는 교묘한 계략으로 알렉산더가 이 장면을 엿보도록 손을 써 놓았다. 여자를 멀리하라고 가르쳤던 스승이 여자의 노예가 되어 내 발로 땅을 기는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계책으로 인해 필리스는 알렉산더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실패했다. 알렉산더는 위대한 스승마저 한 여인 내의 공사 앞에 무참히 무너지는 것을 보고 오히려 여자는 위험하다라는 스승의 가르침이 정말 옳다는 것을 생생하게 깨달았다. 그 후 알렉산더는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필리스를 완전히 멀리했고 스승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고 한다. 길을 찾을 수 없다면 길을 만들어라. 한니발, 로마를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갔었던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의 명언이다. 그는 기병과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누구도 생각지 못한 알프스 산맥을 넘어 로마를 공략하기로 했다. 거대한 알프스 산맥을 눈앞에 두고 병사들이 낙담할 때 그는 병사들을 독려하며 용기를 불어넣었다. 그는 진군 중에 병으로 한쪽 눈을 실명까지 했지만 알프스를 넘어가서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된다. 행동하라. 그러면 신은 내 편이 되어줄 것이다. 잔 다르크. 15세기를 불태웠던 프랑스와 영국의 100년 전쟁이 끝나갈 즈음 혜성처럼 등장하여 조국 프랑스를 구한 성녀 잔 다르크의 명언이다. 내일은 일어나라. 오늘 일어난 것보다 더 일찍. 내일은 행하라. 오늘 행한 것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한 언제나 최선을 다하라. 잔은 흰 갑옷에 망토를 걸친 모습으로 백마를 타고 손에는 흰 바탕에 백합을 수놓은 깃발을 들고 있었다. 영국군에게 포위되어 있던 오를레앙 성의 시민들은 이 말을 듣고 힘이 넘쳐서 싸웠고 절대적인 우세에 있던 영국군을 물리치게 된다. 일은 찾아서 하는 것이다. 오다 노부나가. 오다 노부나가가 부하 장수들에게 한 말로 그의 뛰어난 전략 능력과 결코 태만을 용서치 않는 근면함 등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명언이다. 일은 찾아서 하는 것이다. 자신이 찾아 만들어내는 것이다. 주어진 일만 하는 것들은 잡병들일 뿐이다. 그는 미천한 신분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그의 명언대로 행동하고 두각을 나타내자 적극적으로 기용했다. 노부나가는 성격이 급하고 잔혹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그의 전략 및 전술은 매우 신중한 편이었다. 자신에게 계속 시비를 거는 다케다 신겐의 기병과 성급히 맞서 싸우지 않고 끝까지 외교적 방책을 찾았고 다케다 신겐이 죽은 후 기회를 잡아서 그가 육성한 조총부대로 나가시노 전투에서 승리해 전국시대의 완전한 우위에 섰다. 진리는 복잡함이 아니라 단순함에서 발견된다. 뉴턴. 1665년 영국에서는 흑사병이 대대적으로 유행하게 되어 이 기간 동안 그가 다녔던 케임브리지 대학교는 폐교하였다. 이 시기에 뉴턴은 2년 동안 고향에 내려가 있었다. 그의 위대한 업적의 대부분은 이 시기, 즉 1665년에서 1666년에 싹튼 것으로 유명한 만유인력의 사과의 일화도 이 무렵의 일이다. 2년간의 한적한 시골 생활은 과학과 철학에 대한 사색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이 시기에 수학, 광학, 천문학, 물리학의 중요한 발견들을 해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의 참맛을 모른다. 괴테. 그는 독일 문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같은 베스트셀러에서 파우스트 같은 대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도 폭넓은 작품을 세상에 내놓았다.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배의 존재의 이유는 아니다. 자기 앞에 무지개처럼 펼쳐진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던 괴테는 무수한 여인들과 사귀면서 사랑에 대한 많은 글을 남겼다. 괴테는 자신이 사귀었던 연인을 자신의 작품에 등장시키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그 대표 주자가 파우스트의 그레트헨과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샤를로테였다. 그레트헨은 괴테가 10대 때 첫눈에 반한 첫사랑의 대상이었고 샤를로테는 괴테의 친구 아내였다. 비관론자는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고 낙관론자는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윈스턴 처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의 유명한 격언이다. 난세가 낳은 영웅이 시대의 진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평생 우울증과 싸워야 했던 처칠이 그러했다. 그의 불굴의 용기와 리더십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세상은 아마 다른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처칠이 미국의 원조를 받기 위해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러 갔을 때 숙소에서 목욕을 마치고 수건만 두르고 있는 처칠 앞에 루즈벨트가 나타났다. 몸을 일으키던 순간 처칠의 허리에서 수건이 흘러내리고 만 것이다. 알몸이 된 처칠과 정장 차림의 루즈벨트. 서로 간의 얼굴이 뜨거워질 민망한 장면이다. 이때 처칠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보시다시피 영국 수상은 미국 대통령 앞에서 숨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칠의 태연스런 유머에 박장대소한 루즈벨트 대통령이 마음속으로 그를 존경하게 되어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다. 역사는 결국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다. 내 삶이 무언가 실망스럽고 힘들 때 진부한 말 한마디에서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떠올려 보자. 그렇게 하면 내가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데 좋은 깨달음이 될 것이다. 결정적 한마디가 삶의 철학이 된다. 한수훈 역금, 아이템하우스.